네, 앞서 전해드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그렇다면 부동산 업계와 소비자 측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?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과도한 개편이라는 주장과 함께 업계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그래서 2014년도에도 또 한 번 내렸는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또 집값이 올랐다 해서 또 0.2%, 1%를 낮추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. 우리는 이게 2014년도도 한 번 내리고 2021년에도 또 내려야 된다 하면은 이게 두 번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느냐, 10년 이내에. 그런 우리가 참담함을 느끼는 겁니다. 제외된 일반 중소도시에 있는 중개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임대를 0.4% 받던 걸 너 0.3 받아. 국민 어려워. 이런 논리인 겁니다. 그러면 제가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럼 중개사들 11만 명, 거의 가족들, 또 중개보조원들, 이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? 소상공인 아닙니까? 이분들은요?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세 가지 안 역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집값에 따라 중개보수를 달리 정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 근데 지금 2억에서 6억 미만의 거래 비율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9.8%입니다. 그러면 이 거래 건수가 높은데 전국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 안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이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. 저는 중개 수수료가 과연 2억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외의 대상에서는 왜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다 똑같이 서비스 요율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그 서비스 요율 안에서도 어차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용은 더 부동산 수수료는 높아져 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왜 이것을 달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대해 더 민감한 분위기입니다. 그만큼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 차는 더 큽니다. 예, 서울 강남 4구만 보더라도 실제로 매물도 많지 않고 실제로 매수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어쩌다가 단지별로 가격 한 건 정도가 거래되는 실정이고 중개사 수에 비해서 거래량을 따지면 1인당 그 거래 건수로 보면 한 달에 한 건 한다라는 것도 보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. 네, 서울 지역은 특히나 부동산 폭등이 심각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매년 사실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이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비율로 계산되다 보니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. 현실이고요. 그래서 저희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율이 좀 고정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면 좀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